우리는 일상생활에서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하고 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거기다 별표치죠. 설득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 설득이 뭐라고? 별표요. 그의 목적이에요. 이때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여기다 행마편 봐보라.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쓰는 글. 그게 설득하는 겁니다. 독자의 태도,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게 설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냥이면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식까 타당한 논거, 적절한 설득 전략. 타당한 논거와 적절한 설득 전략.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타당한 논거 그리고 적절한 설득 전략. 자, 승리. 논거는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일까? 논리적으로. 와우! 잘했어. 와우. 타당한 논리적 근거와 그리고 적절한 설득 전략.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설득을 해야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사연. 좋아. 타당한 논거 수집.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타당한 논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논거를 수집할 때 개 형광 붙여야 돼요. 독자의 요구, 관심, 수준. 이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독자를 고려하여 논거를 제시하면, 이러면 이렇게 독자의 요구, 관심, 수준을 고려해서 논거를 수집하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훨씬 더 글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시 독자의 요구와 관심 수준에 잘 맞는 근거를 수집해야, 그래야지 독자가 공감할 수 있고 독자에 대한 설득력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논거를 수집할 때 누구를 고려해야겠어요? 독자. 그렇지, 독자를 고려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그게 만약에 독자가 환경운동가라면 미세먼지가 농작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근거를 왜 마련할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맘이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행동을 나무늘보처럼 느려가지고 막을 수 있어? 빨로? 빨리 해봐. 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던 개기네 머리 쓴다고. 그리고 만약에 영우야 독자가 학생이라면 학생,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근거를 다르게 마련해야 된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고 싶어. 네. 근데 그 예상 독자가 만약에 환경운동가라면 네. 그 미세먼지가 농작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이걸 근거로 쓰고, 독자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이걸 근거로 쓰겠대. 그럼 뭐에 따라서 근거가 달라지겠어 지금? 독자. 그렇지. 왜? 독자의 네? 독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석, 독자의 요구는 뭔지, 관심은 뭔지, 수준은 뭔지, 그걸 고려해서 논거를 다르게 수집하니까. 알겠어요? 자, 이 예문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수집할 때 독자가 환경운동가라면 미세먼지가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초점을 맞춘 논거이기 적합할 것이고, 독자가 학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에 초점을 맞춘 논거이기가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장이라도 독자의 요구, 관심, 수준에 따라 적합하고 타당한 논거는 어떻게 된다고? 달라져요. 주장이 똑같아도 영어야 독자가 달라지면 타당한 논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논거를 수집한 후 이 독자의 요구, 관심, 수준을 맞춰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논거를 수집해. 자, 자료를 이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니들을 때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형광펜 봐봐라.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논거 선정. 오 마이 자, 논거의 타당성은 논거가 올바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답하지 않는지, 논거가 올바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과관계 그리고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논거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로 뒷받침했는지 따져보는 거, 그게 논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 오케이. 그리고 논거의 신뢰성. 두 번째로 수집한 논거의 신뢰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논거로 주된 자료의 내용이 믿을만하고 정확한지를 말하는 거. 정확하고 믿을만한지 따져보는 거. 정확하고 믿을만한지 따져보는 걸 신뢰성이라고 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이 논거가 공신력이 있는지 그리고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논거의 신뢰성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전문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신뢰성이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논거의 공정성. 이 공정성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는 걸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만약 다양한 측면에서 논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논거를 선정해야 된다. 봐봐.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연어야. 앞에서 독자의 요구와 관심과 수준에 따른 다양한 논거를 수집해. 논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응? 근데 네가 글을 쓸 때 이거 내가 모은 자료니까 아까워 하고 다 써? 그렇지 않지. 그걸 따져서 그 중에서 네가 쓸만한 것만 선정해야겠지. 그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따져서 내가 수집한 논거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맞는 자료만 갖다가 선정해서 쓴다고. 다양한 자료를 모아! 그래서 이게 독자의 요구, 관심 수준에 맞는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 맞는지 논거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거들을 쓴다고. 알겠어요? 이해돼? 이게 자료 수집 및 선정 단계라고 이해가잖아. 자료 수집. 비웃어? 왜 그래? 자료 수집 및 선정 과정. 그렇지? 자, 그리고 적절한 설득 전략 활용. 타당한 논거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 논거를 설정했다면 주제와 목적과 독조를 고려한 적절한 설득 전략을 써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
때 서연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건 뭐래? 타당한 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타당한 아니 그건 뭐예요? 그 나는 콩이 있습니다. 그건 연설. 연설은 설득하는 말하기고 이건 설득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둘 다 설득하니까 같은 전략들을 쓰는 거야. 근데 앞에 건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글을 쓰는 거지. 그냥 화법, 앤 장문. 똑같아. 둘 다 어차피 목적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타당한 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승민아. 그걸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해. 알겠어? 승민, 이 설득 전략은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에다가 가로를 묶어라.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또 여기 하고 싶은 표시라. 연역, 귀납, 유비추리. 연역, 귀납, 그 유비추리가 줄임말 유추지? 이런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걸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을 쓴다든지 아니면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유추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을 쓰면 그건 전부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인 거야. 알겠어요, 연우? 뭐라고요?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추 이런 논증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건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이거야. 알겠어? 서연? 왜냐면 그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전부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알겠어? 알겠어? 네. 자, 두 번째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는데 감성적 설득 전략. 그 감성적 설득 전략은 독자의 정서나 감정의 호소. 독자의 정서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이 감성적 설득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독자의 자긍심이나 동정심 이런 감정들을 유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인성적 설득 전략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필자의 공신력, 글을 쓰는 사람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그게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 아니, 또한 필자는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다양한 표현 전략.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다고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중부정. 두 번 부정해서 강한 긍정을 만드는 거 있지, 그치? 그리고 서리법, 그리고 예시, 비유와 같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통해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럼 연우 정리를 한번 해봐요. 연우 설득하는 글이라는 것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설득하는 글을 쓴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득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독자의 뭘 변화시켜?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쓰는 글이 설득하는 글이 알겠어요? 연우? 뭘 변화시킨다고? 생각. 또는 태도, 생각이나 태도, 행동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게 설득하는 글. 그때 서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해보자고 했었어. 뭐요? 수집. 타당한 논리를 수집하고 뭘 네. 수집해? 물고기 수집하나? 논거 수집. 그리고 그리고 뭐? 성별. 적절한 설득 전략을 쓰겠지. 적절한 설득 전략. 자, 승리.
설득 전략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설득 전략이 있었나? 설득 전략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선생님. 전략. 설득 전략을 빨리 말해보세요. 어서 말해보세요. 그 방금 했는데 그새 까먹었어요? 승민 어떤 설득 전략이 있었지? 핸드폰 만지면 연우 사살 나오고 싶어가지고 연우 어떤 설득 전략이 이성적, 있었지? 감성적, 타당성. 타당성,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그죠? 이성적 설득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 였어. 그 영역, 그 기나 오, 그거랑 그죠? 유추 같은 타당한 논거를 드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그럼 감성적은 그 감성. 독자의 정서나 감정을 조성하는 거. 인성적은 인성적 필자의 공신력 뭐라고? 공신력. 그 세 가지가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설득 전략으로 사용. 타당한 논거를 수집할 때 뭘 고려하는 거지? 잠깐만. 독자의 관심 요구 수준. 그리고 또 세 가지 고려할 게 더 있잖아. 타당성, 신뢰성 뭐였지? 뭐였어? 수학계 타당성, 점수 신뢰성 뭐였지? 공정성 공정성 공정. 그걸 고려해야 돼 승민. 진짜. 자 승민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승민 적절한 설득 전략 세 가지를 고려하고 그 이성적, 어. 감성적. 에? 예를 들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다가 설득하는 글을 김연아가 쓴다. 그럼 설득력 있어 없어? 황승민이 쓴다면 없어요. 그런 게 이거예요. 인성적 설득 전략. 그게 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공신력 있는 사람이냐는 거지. 김연아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 공신력이 있지. 근데 황승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공신력이 없지. 이해나?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글을 쓴다고 치자. 근데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그래야 설득이 되는 거지. 걔 거지 새끼가 그거 쓰면은 설득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그게 필자의 공신력이라고. 알겠어요, 연우? 아직 이해 안 되나? 네. 그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됨됨이는 어떤 사람인지, 평판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설득력이 더 올라가는 거. 그게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확실히 이해됐어? 네. 좋아. 다음 장 넘어가서 설득하는 글쓰기 더 해야지. 한참 남았는데 시험 보면 5개나 남았어. 자, 다음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주제로 설득하는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논거와 설득 전략을 파악해보자. 이거 했어? 했겠지. 우리 나 수업 여기까지 안 했는데. 아직도? 네.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승민이 여기까지 나갔어. 지금 설득하는 글? 이거는 기억나. 직원들 기억해보자. 자, 조선시대의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걔는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힌다. 동래현 관노에서 종 3품까지 오른 장영실이지만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장영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의외로 처벌에 관한 것이다. 새로 만든 세종대왕의 가마가 신원 운행 중 부서지자 장영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받고 파면됐다고 기록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자, 그게 지금 장영실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뭘 제시했어? 사례에다가 또 넣으시다. 사례. 그래서 독자의 뭘 유발하고 있대. 서현. 그거보다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에 따라 꼭 넣으셔야 돼요.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뭘 유발해? 흥미. 그 옆에 하나 쓸 건데, 옆에 하나 쓸 건데, 옆에 하나 쓸 건데. 자자자자. 연우. 장영실이 이렇게 원래 잘 나가던 과학자인데 가마 하나 잘 만든 걸로 쫓겨났대. 그럼 장영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겨? 네? 장영실이가 원래 엄청 잘 나가던 과학자였단 말이야. 근데 가마 하나 잘못 만든 일로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 노예로. 그럼 그 사람의 사례를 듣고 너 어떤 감정이 생겨? 불쌍해요.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야.
그럼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 전략이 어떤 설득 전략이에요? 네? 감정에 감성적. 바로 여기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부분이야. 빨리 써야 된다 우리. 감성적 설득 전략. 지금 이 사례를 본 일문단 거 자체가요. 이 장영실 역사적 사례 1문단 전부 다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야. 어떤 감정이 이번했다고 승리? 그것도 가로를 써볼까? 동정심. 장영심 얼마나 불쌍하니, 그지 연우야? 그래서 무슨 감정? 동정심. 그래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통해 감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해했어? 네. 그리고 독자의 뭐를 좋아해? 흥미. 장영실이 파면전에서 약 600년이 지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대가 있는 지금까지도 거기 한과 밸런스가 우리 사회는 실패를 허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는 뭘 허용하지 않아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그게 우리 사회의 뭐래 서연아? 문제점. 그지? 그리고 미주시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대 승리? 국가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돼요. 근데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한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면 용납이 안 되니까. 아시겠어?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 성공률이 96%라고 한다. 얼핏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는 좋지 않은 신호예요.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쳐서 70%에 근접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공률이 96%인데 좋은 게 아니래? 사업화 성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돼?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아주 낮다는 뭘 제시했니?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다 통과하셔서 승민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다 통과하셨니? 빨리 하셔. 자 연우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드는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쓴 거잖아. 그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건 어떤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한 거. 이성적. 따로 써볼까? 이 설득 전략이 어떤 설득 전략이 쓰이나라고 쓰면 이성적 설득 전략. 앞에서 장영실 실패 사례를 보여준 건 무슨 설득 전략이었지?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업화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연구 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이성적 설득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파요. 알겠어요? 네. 자,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높고 안전한 목표만 추구하는 거에다가 현감하실 거예요.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 추구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이야. 문제 원인. 오케이? 네. 자, 도전하라고 하면서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묻는다면 혁신을 위한 도전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도자로 국제사회에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남보다 먼저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있지. 여기다 다른 색깔 밑줄을 치든지 형광펜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색깔의 펜이나 형광펜을 표시해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남보다 먼저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먼저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무슨 표현이 사용된 거니? 그래서 다른 색깔 형광펜을 칠하고 한 거야. 거기 표현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다고 승민?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봐. 승민이는 아주 못생기지 않았다. 그럼 무슨 뜻이야? 아주 못생기지 않았다고요? 잘생겼다. 그게 이중부정이라고. 이해됐나? 좋아.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의 남보다 먼저 조금 못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못생기지 않았다. 아주 못생기지 않았다.
아주 못생기지 않았다. 그럼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주 못생겼다는 무슨 뜻이야? 네? 아주 못생겼다 무슨 뜻이야? 못생겼다. 개 못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야?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서윤? 서윤? 이해됐나? 확실히 이해됐어, 연우? 아야 네. 연우야.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 남보다 뭐하래? 먼저 뛰어들으래. 알겠니? 근데 우리나라는 왜 먼저 못 뛰어들어 항상? 실패하면 뭐라고 해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먼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못 뛰어들어. 그지? 그래서 형광펜처럼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한다.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글쓴이의 뭐요? 주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문제에 대한 뭐라고 볼 수도 있어. 해결하고. 그렇지, 해결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어디요? 지금 그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한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연호야. 이 글에 뭐가 된다고? 그럼 봐봐. 처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 원인이 뭔지 얘기해 주겠지. 네. 지금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겠지. 그럼 어떤 설득 전략이야? 여기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 하나 쓰였다는 걸 찾을 수 있다. 아까 구체적인 통계자료 하나 있었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 얘기하고. 이 위험을 무릅쓴 어쩌고저쩌고가 이성적 음. 거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앞에 나왔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이게 이성적 설득 전략.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다음 뭘 얘기해 주는 거? 문제의 원인과 뭘 얘기해 줘? 주장. 해결 방안. 주장을 해결 방안으로 쓰는 거. 여기 어떤 설득 전략이 있으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 알겠어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예요, 선생님. 자, 실패로 얻은 기술과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 사업 성공률 몇 프로래? 10%밖에 안 돼. 그럼에도 형광펜 쳐야 돼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건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이거야. 그럼 얘가 이 주장, 얘가 펼친 주장이 뭐예요? 이거 체계를 실패를 여기를 보고 보세요. 네? 위협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 또 실패를 듣고 있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지. 그 근거가 첫 번째로 이 문단에 있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국가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돼. 그리고 도전하라고 하면서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으면 혁신을 위한 도전에 나서는 사람 없을 거야. 이게 첫 번째 근거.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혁신 기업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것은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에서 비롯됐다. 라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는 문제가 있고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걸 근거로 들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거야. 몇 가지를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아니지, 두 가지지. 아까 얘기했던 이 문단에 있었던 거는 하나야 하나. 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우리도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나? 자,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에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용했다면 어땠을까? 부서진 가마가 자동차가 되지 않았을지, 조선내용 소총이 개발되어 임진왜란에 고초는 없을지 않았을지, 더 나아가 이 땅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나지 않았을지. 이 혁신의 꽃 있지. 걔한테 아까 다른 색깔 용합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표시하는 거. 혁신의 꽃. 너 그런 꽃 들어본 적 있어? 혁신의 꽃? 아니요. 그런 꽃 들어본 적 없으니까 여기서 무슨 법이 쓰인 거야? 비유법. 비유법. 그럼 이중부정과 비유적인 표현 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여기로 다시 올라갈게요.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서진 가마가 뭐가 돼? 자동차가. 조선에 뭐가 만들어져? 총이.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장영실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장영실에 대한 뭘 만들어줘? 자부심, 자긍심. 그럼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다는 거야?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여있다는 걸 써야겠다. 지금 읽은 그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설득 전략이 쓰였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걸 써야 돼요. 감성적 설득 전략. 어디요? 자부심, 자부. 그렇죠. 자긍심, 자긍심. 아까 첫 번째 사례는 뭘 불러일으켰어? 자긍심을. 동정심. 근데 이번엔 뭘 불러일으켜? 자긍심, 그치? 그런 방법으로 독자를 뭐하고 있다? 설득. 설득. 그럼 연호 지금 설득 전략으로 두 가지를 쓰고 있었어. 무슨 설득 전략이랑 무슨 설득 전략이지? 상상적 그리고 이상 그지? 감성적 설득 전략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뭐와 뭐야? 장영실 장영실이 사례 시사회 그거 뭘 불러일으켰지? 뭘 불러일으켰어? 그게 실패 실패했던 사례잖아. 그게 독자의 뭘 불러일으켜? 흥미 독자의 동정심. 그리고 연단 이제 깨어나고 있지 지금? 장영실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총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 지금 했는데 지금 어떤 감정? 아이 장영실이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총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자긍심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알겠어? 그 두 가지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야 연우야. 그다음에 소율 네.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도 두 가지 방법이 쓰였지. 뭐가 쓰였어? 이성적이요? 아 아 잠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화이팅 뭐요? 이성적? 아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자 이 녀석들아 승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으로 그 작성하는 방법 그게 어떤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 문제 이성적 그렇지 그리고 장영실 실패 사례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장영실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 하고 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무슨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얘 설득 잘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 표현 방법 썼지. 비유법 또 하나 더 있었잖아. 그 이중 부정 잘했어. 바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고 설득하는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연우 다 이해됐어? 마지막 문제 나오죠.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둔 지금 도전하고 또 도전해보자.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의 쓴맛은 성공의 확률을 그만큼 더 높여주는 겁니다. 라고 얘 글의 주장이 뭐래? 주장이 뭐래? 주장? 실수해도 괜찮다. 아이 뚜까 새끼. 실패를 허하는 문화 조성에다 현관에 먹자. 실패를 허하는 문화 조성. 실패를 허하는 문화 조성. 그게 이 글에 뭐라고? 주장 그거 어디 나왔어? 그래 몇 문단에 나왔어? 몇 문단에 나왔어? 3문단에 네 번째 줄에 나왔어요. 그리고 논거 몇 개 제시했어? 2개. 이거 실패를 허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며 혁신을 위한 도전을 막는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것은 실패를 허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두 가지 논거를 들었어요. 자, 이 글에 제시된 논거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평가해보세요. 논거 1, 2에 나왔던 내용은 주장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면 무슨 성을 지킨다? 네?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중에서 뭘 지킨 거야? 타당성.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만해. 신뢰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문제점,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의 효과 같이 다양한 측면의 논거를 제시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인정 그렇지. 공정성. 이렇게 여기 연우야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무슨 성?
그리고 내용이 정하고 믿을 만한 것, 신뢰성.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논거를 제시하는 것.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무슨 성이라고 승민? 그 타당성,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 신뢰성,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논거를 제시하는 것. 인정성. 알겠어? 저기야? 여기죠? 서연아? 그럼 얘가 사용한 논거가 다 적절해? 적절하게? 적절해요. 적절하지? 뭘 따져봤을 때? 저거 타당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따져봤을 때 다음 점 넘어갑시다. 2번에다 별표를 5개 받습니다. 얘가 사용된 설득 전략 우리 다 찾아봤잖아, 그치? 연우야? 무슨 설득 전략이랑 무슨 설득 전략이 있었지? 이성적이랑 감성적. 이성적은 뭐였어? 그거 자료 그 있잖아요. 말해 기다리고 있어. 여기도 손 있는 거 알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감성적 설득 전략에 뭘 썼어?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들어서 동정심 유발하고 상황을 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열심히 읽었잖아 지금. 네. 그게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 비추자 구체적인 통계 전략 뭘 썼다고? 구체적인 또 통계자료. 무슨 설득 전략? 이성적. 그 다음에 서윤 두 번째 문단에서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회 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문제 원인 네. 그리고 해결 방안 얘기했지. 거기 흠집어 줄 거예요. 문제 원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의 원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의 원인 문제 이거 있잖아. 문제의 원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 있지. 네. 그게 사회 무슨 설득 전략? 이성적. 이성적 설득 전략.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해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연역, 귀납, 추론,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 이런 방법들을 쓰면 그게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아시겠어? 그리고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와? 유추식 그 장영실의 사례. 그 장영실의 사례를 통해서 뭘 자극하니? 승민? 동정심. 걔한테 동감을 줘야지. 그 다음에 서윤 네 번째 문단에서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을 경우 우리 역사에서 달라졌을 걸 가정 그 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뭘 자극해? 자긍심. 그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 근데 돼. 가정하는 게 그러면은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떤 가정이야? 실패를 허용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럼 더 나은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자긍심을 불러요. 그럴 때.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었지. 승민 뭐하고 했어? 비유, 또 이중부정. 좋아요. 거기까지가 설득하는 내용. 좀 쉬었다가 비평하는 거 하나 가보자. 와.